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걸까? 혹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단 몇 마디, 그러나 엄청난 파동을 지닌 말들이 24시간 만에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 코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걸 듣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말을 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난 왜 항상 안 되는 거지? 나는 항상 더 힘든 것 같아. 정말 다 해봤는데도 안 돼. 이런 말을 무심코 자주 하지는 않았나요? 당신은 아마도 이 말을 단순한 하소연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선언. 당신이 우주에 보내는 조용한 명령이고 우주는 판단 없이 그저 따를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평하거나 감정을 풀고 있다고 믿지만 우주는 탄식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진동을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가진 진동은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일하고 희생하고 강의를 듣고 야근을 반복해도 하루의 끝에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한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노력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한마디는 현실을 코딩하는 명령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자신을 정체 상태로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게을러서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입의 창조적 힘을 모른 채 써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하나요?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통장을 보거나 연애 문제나 건강 문제를 마주할 때 속으로 어떤 말을 하나요? 그 말들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 존재에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 새겨집니다.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주는 당신의 모든 말을 수확합니다. 불평조차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들에 의해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 말은 자신만의 진실이 됩니다. 더 가혹한 건 그 진실들이 시간이 지나며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들. 그 벽이 사람을 같은 문제, 같은 패턴, 같은 공허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에서야 당신은 처음으로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시간이나 기회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걸로 단지 당신에게 언제나 있었던 말이 힘을 무의식적으로 써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말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당신이 알게 될 이 한 가지가 수년간 기다려온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잊힌 듯한 시 같지만 현실적인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은 어떤 자기계발서에도 현대의 끌어당김, 수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텍스트 중 하나인 창세기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코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엔 도구도 물질도 물리적인 행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말을 통해 표현된 의도, 진동만이 존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다른 힘도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플로렌스 스코벨 쉰,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 등장합니다. 고통과 결핍,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녀는 이 잊힌 진리를 끄집어내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단순한 장식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식적이고 권위 있게 사용될 때 그 말은 영원히 잠긴 듯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감정 없이 문장을 반복하거나 의무감으로 만트라를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도를 가지고 확신을 담아 진정한 믿음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말하는 것과 권위 있게 선언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말하는 것은 불평, 투덜거림, 하소연일 뿐입니다. 자동적이고 반응적이며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게 선언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말 코드로 사용할 때는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코드는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금고가 정확한 조합으로만 열리는 것처럼 현실도 정확한 말, 정확한 진동, 정확한 순간에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해도, 확언을 반복해도, 만트라를 외워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도구가 아닌 장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 채 우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우주는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확신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플로렌스는 인간의 입은 자신의 운명을 통치하는 왕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법정에 봉인되는 선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설령 지금 가난하고 빚에 시달리고 아프고 외롭다 해도 풍교와 치유와 사랑이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권위 있게 선언하면 당신은 어떤 인간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법칙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 말이 의심이나 두려움, 불안 속에서 나온다면 그 코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 에너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간청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시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가볍게 말할 때조차도 당신은 그 어려움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명령에만 반응하는 우주는 그 어려움이 계속 유지되도록 모든 것을 정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장 쉽게 잊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말은 영적인 코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가 그렇듯 정확하게 사용할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선언하고 몇 시간 뒤에 나 완전 빈털털이야 라며 농담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을 아침에 선언하고 오후에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모순은 신호를 약화시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한 농담, 가볍게 한 불평, 이런 것들이 모두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안티바이러스처럼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은 통제권을 다시 당신 손으로, 아니 당신의 입으로 돌려줍니다. 복잡한 의식도 중개자도 마법의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잊고 있었던 자신의 권위를 기억하고 그것을 훈련과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플로렌스가 말했듯 인생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언한 것을 줍니다. 이제 아마 당신은 어렴풋이 기억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쉬는 시간을 포기하며 온몸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 말이죠. 계속 도는 느낌 더 달릴수록 제자리인 듯한 느낌.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현실을 바꾸는 건 노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노력은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방향 없는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지칠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결국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 그러나 진동의 방향은 불분명. 딱 그 방향을 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언어 계약. 이게 뭘까요?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현실과 맺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종이나 펜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문장들로 쓰입니다. 그 문장들이 결핍과 한계, 두려움과 정체를 고착시키고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는 장난처럼
그 계약을 갱신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돈은 나랑 안 맞아 라고 말할 때 그는 바로 그 부족함을 지속시키는 계약에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는 좌절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파수에 다시 접속하는 겁니다. 난 돈 관리를 못해. 난 연애를 잘 못해. 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해. 같은 말은 그대로 현실을 코딩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복됩니다. 같은 문제, 같은 실수, 같은 결과. 가장 잔인한 건 이런 말들이 대부분 최선을 다한 뒤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시도하고 애쓰고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너무 익숙한 말 한마디를 무심코 내뱉죠. 그 말은 사실 진동의 명령입니다. 우주는 그 말에 반응하고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해 그 문장이 계속해서 진실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언한 것을 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당신의 말이 당신의 바람과 모순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나뉘고 결과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간과되는 영적 법칙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100년도 더 전에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대공황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고 있을 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핍의 언어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말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위기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확신에 찬 선언을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신성한 타이밍 속에서 쉽게 내게 흘러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문은 열렸고 해답은 나타났으며 현실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특히나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녀의 제자 중 한 명은 교양 있고 성실하며 똑똑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회를 찾아 노력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나아지려는 순간 어김없이 무언가가 틀어졌습니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갑작스러운 손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그를 따라다니는 듯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예리한 직관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말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하나요? 그 남자의 대답은 빠르고 자동적이었습니다. 전 항상 아마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늘 그래 왔거든요. 그는 자신이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실패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시도조차 하기 전에 그는 매번 실패와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플로렌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단순한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선언이라고 더 진동의 명령이며 곧 현실이 되는 법칙이라고. 그녀는 그에게 도전 과제를 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의심이 담긴 모든 말을 확신과 풍요의 선언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즉, 비록 처음엔 믿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프로젝트는 쉽게 번영한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협력한다. 성공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과 몇 주 만에 그 남자의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미뤄졌던 계약이 갑자기 체결되었고 예상치 못한 수금이 들어왔으며 새로운 기회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부정적인 말로 사보타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외부 조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니었고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기술을 새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그가 말하는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주는 그의 항로를 다시 정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희생자처럼 말하면 우주는 당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창조자처럼 말하면 우주는 움직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이 예쁜지 슬픈지 현실적인지 불가능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이 콘텐츠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자주 말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진실이 깨어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코드가 정말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단 24시간 만에 작동하는 걸까? 대체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그렇게 특별한 걸까? 그 답은 놀랍게도 마법도 운도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진동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언을 권위 있게 하고 그 진동을 24시간 동안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면 의심 없이 모순 없이 선언을 무효화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순간 현실은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24시간일까요? 이 주기는 삶의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시작, 하나의 싸움, 하나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즉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 동안 이 진동을 유지하겠다. 확신의 주파수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겠다. 끊김없는 완전한 정열의 주기 2. 24시간 동안 당신은 단순히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치를 점유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사람의 자리를 이미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자리를 간청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자의 자리를 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균열 없이 진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균열은 바로 의심입니다. 아침엔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오후엔 에이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마디 내뱉는 순간 에너지는 갈라지고 쌓아 올렸던 모든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렌즈를 통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렌즈가 정렬되어 있으면 빛은 정확히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라도 틀어지면 빛은 흩어집니다.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동이 일직선으로 유지될 때 우주는 반응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모순된 말이 진동을 흩뜨립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24시간 안에 작동하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마법인 게 아니라 당신이 하루 동안 말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진동을 깨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이건 내 진실이다. 흔들림 없다. 명확하다. 그 순간 우주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응답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제 나는 이미 준비된 삶에 들어간다. 그것은 신의 법에 따라 24시간 안에 나타난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장의 모든 단어는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조합입니다. 접속, 코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가 그렇듯 바꾸거나 약화시키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분해해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나는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활성화 지점입니다. 언젠가는 또 아니고 모든 게 정리되면 또 아니고 준비가 되면 또 아닙니다. 바로 이제, 절대적인 현재, 성스러운 지금 것, 그리고 들어간다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너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 다음 이미 준비된 삶에, 이건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졌다. 이미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 차원의 양자장의 어딘가에 당신은 그것을 창조해야 하는 게 아니다.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 문장은 불안과 조급함을 없앱니다.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을 지웁니다.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24시간 안에 나타난다. 바로 여기서 과거에 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인 마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24시간 안에야?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기억하세요. 논리는 이미 일어난 일들만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시간 제한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진동 리듬을 설정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집중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24시간 동안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언을 봉인하는 앵커, 고정장치가 나옵니다. 신의 법에 따라. 이 말은 문장을 합법적인 선언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건 당신의 힘, 당신의 은행 장호, 당신의 과거와는 무관합니다. 이건 더 높은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진 말의 권위에 응답하는 영적 법칙, 신의 법에 따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 선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증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드는 정확하게 사용될 때만 작동합니다. 완곡하게 바꾸지 마세요. 아마 들어갈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혹시 나타날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우주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건 간청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함께 주어진 명령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조용한 실패가 기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동의 모순, 진동 불일치. 아침에 거울 앞에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에너지를 가득 담아 선언합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던지거나 당신 안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곤 무심코 말합니다. 역시 나한텐 이런 건 안 통하지. 그 순간입니다. 선언은 중단됩니다. 주파수는 깨집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모순은 이 코드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저초기에. 의심도 아닙니다. 꿈의 크기도 아닙니다. 바로 진동의 불일치가 모든 걸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성스러운 것처럼 다뤄져야 합니다. 코드를 선언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심지어 농담할 때도 하소연할 때도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선언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난 스위키 안 불려. 또는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려. 나는 항상 틀린 선택을 해. 그런 일은 나에게 난 일어나.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진동필드에 금을 냅니다. 진동필드에 금을 냅니다.